2000년 전 초강대국 한나라 수도 코앞까지 진격한 고구려의 충격 기록. 여러분, 서기 49년 우리 역사학계에 따르면 1세기 당시 고구려는 부족 연맹이었습니다. 우리 학계는 압록강 중류 상간에 모여 사는 미개란 촌락들의 연맹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충격적인 건 그 조그마한 그 고구려가 당대의 세계 초강대국인 한나라를 공격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나라 수도 낙양 코앞까지 진격했다는 기록입니다. 멕시코 마약 카르텔이 미국 뉴욕 근처까지 치고 올라갔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일단 고구려의 한나라 침공은 거짓이 아닙니다. 우리 측 삼국사기와 중국 후한서 모두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공격을 받은 한나라 사서에도 같은 기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안 가르쳐 줬으니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사료에 기록됐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진짜 역사를 확인하겠습니다. 사료부터 정확히 보겠습니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모번왕 2년 조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봄에 장수를 보내 한나라의 북평, 어양, 상곡, 태원을 습격하게 하였는데 요동태수 제융이 은혜와 신의로 대함으로 다시 화친하였다. 그런데 같은 내용이 후한서에 두 갈래로 전합니다. 먼저 후한서 광무제기에 건무 25년 정월 기사입니다. 요동 요외 맥인이 우북평, 어양, 상곡, 태원을 침입하자 요동태수 제융이 그들을 불렀다. 또 후한서의 동이 고구려 전 25년 봄 고구려가 우북평, 어양, 상곡, 태원을 침입하였으나 요동태수 제융이 은혜와 신의로서 그들을 부르니 모두 다시 관할 요새로 복귀하였다.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 후한서에 명시된 요동 요의 맥인, 그러니까 한나라 입장에서 고구려를 요동 밖에 사는 맥인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맥인은 고대 중국 동북방에 살던 맥족을 가리킵니다. 맥족은 예족과 함께 한민족의 직계조상격인 종족입니다. 또 그 고구려가 실제로 현재 중국의 베이징 일대인 북평과 어양, 상곡에 쳐들어갔고 심지어 중국 내륙 깊숙한 곳인 태원까지 진격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태원은 현재 중국 서북부 섬서성의 성도입니다. 태원에서 당시 한나라 수도 낙양까지는 불과 300km 거리였습니다. 태원은 낙양의 북방방어 요충지였습니다. 한서 지리지와 후한서에 따르면 태원 일대는 중원 지역과 북방 초원의 접경 지역이라서 일찍부터 중원 왕조와 북방 유목 민족이 이 일대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역사에 웬만한 관심을 가진 분이 아니라면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문제는 이를 설명하는 국내 학계의 태도입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대체적인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기사는 공격받은 후한의 기록이므로 사건 자체는 사실이다. 그러나 공격 지역이 베이징 일대까지 이르므로 고구려 중심지와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고구려가 직접 공격 주체를 가능성은 작다. 자, 거리가 멀기 때문에 고구려가 공격했을 가능성이 작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당시 고구려 중심지를 어디에 두고 있죠? 압록강 중류의 중국 환인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뒤에 언급하겠습니다. 이들의 주장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흉노족과 선비족은 그 북방 먼 곳에서 어떻게 내려와 중국 내륙을 휘젓고 다녔죠? 기마부대를 운용하고 기습 타격 전술을 구사한다면 불가능하지 않겠죠. 역사학을 공부한다면 이 기록을 사실로 전제하고 고구려가 대체 무슨 이유로 한나라 내륙까지 습격했을까? 어떤 전술을 구사하며 한나라 북방 방어선을 짓밟았을까? 고구려는 왜 태원까지 진격했다가 회군했을까? 그 뒤 화친 과정에서 고구려가 얻은 전략적 이익은 무엇일까를 연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국내 학자들은 불가능하다고 먼저 고정을 해놓고 얘기를 시작합니다. 또 중국 학자들의 주장을 비판 없이 수용하는 경향도 보입니다. 중국 청나라의 진경호는 후한서 집회 주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원 두 글자는 군더더기이거나 오류이다. 맥인이 동쪽 변방을 침범하더라도
서쪽 끝 태원까지 들어올 수는 없다. 즉 고구려와 태원은 너무 멀다. 그래서 이건 잘못 적은 것이다. 지금 국내 학자들의 주장과 똑같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주장을 그대로 국내 학자들이 답습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첫째, 근거가 없습니다. 태원이 오기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자기만의 추정일 뿐입니다. 둘째, 이 추정이 후대인들의 연구에서 확고해졌습니다. 진경훈이 오기라 했으니 오기다라는 식의 권위 추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셋째, 점만 보고 선을 삭제합니다. 진경훈의 논지는 태원을 고립된 점으로만 보고 거기까지 어떻게 가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가능성을 질문 형태로 모두 펼쳐놓고 각각의 근거 수준을 따져보겠습니다. 첫째, 그런 일은 없었다? 이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후한서와 삼국사기 모두 같은 사건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런 일은 있었지만 태원까지는 가지 않았다. 이 또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나 정황이 전혀 없습니다. 멀다라는 객관성 없는 연구자의 감각에 불과합니다. 셋째, 고구려가 침입한 태원은 그 태원이 아니다. 무조건 고구려가 그랬을 리가 없다는 데서 출발하니까 이런 주장을 스스럼 없이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중국 내륙 섬서성의 그 태원이 아니라 요동에 있는 태원을 쳤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요동에 태원이란 지명이 있었다는 직접적, 간접적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 어떤 가설도 기록을 이길 수 없습니다. 고구려가 1세기 중반, 그러니까 모본왕 2년에 북평, 어양, 상곡을 치고 한나라 수도 낙양 인근의 태원까지 진격했다는 사실 그대로를 수용하면 진실이 보입니다. 고구려에서 태원까지는 너무 멀다. 고구려는 태원까지 단번에 쳐들어간 게 아닙니다. 북평, 어양, 상곡을 거쳐서 태원에 이르렀습니다. 그 진격 경로를 보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고구려가 흉노처럼 기마부대를 운영하며 기동전을 구사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요동, 우북평, 어양, 상곡, 태원. 고구려군이 태원까지 갔다는 해석 역시 군사학적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더 자연스럽습니다. 태원만 떼어내 오기라고 하는 게 오히려 경로 전체의 정합성을 깨뜨립니다. 그런데 역사 기록을 보면 의문이 하나 남습니다. 고구려군이 들이닥친 한나라 태원은 요동이 아닙니다. 지도에서 보듯이 중국 내륙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요동태수가 고구려군을 회유하고 화친 교섭을 맡았습니다. 태원까지 뚫렸는데 왜 요동태수가 수습하지? 이런 논리로 태원이 요동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만 이 역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후한은 자신들의 동북방에 있는 국가 또는 세력들과의 문제를 다루는 창구를 그들과 인접한 요동군에 뒀습니다. 당시 요동태수 제용은 단순한 지방관이 아니라 고구려, 오헌과 선비 등의 동북방 민족을 회유 통제하던 후한의 대표적인 북방 담당자였습니다. 요동태수 제용은 28년 동안 요동에 있으면서 국경을 방어하고 북방 민족과의 교섭을 담당했습니다. 훗날 그 공을 인정받아 태복에 임명됐습니다. 그 뒤 북흉노 공략에 나섰다가 패배에 옥에 갇혔다가 사망했습니다. 그의 아들인 제3 역시 그 뒤 25년 동안 요동태수직을 맡았지만 선비의 침공을 제대로 막지 못한 뒤 옥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나라는 창구를 요동군에 두고 고구려 등과의 교섭을 진행했습니다. 요동태수 제용은 고구려군이 북방 방어선을 뚫고 태원까지 진격하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고구려와 접촉했을 걸로 추정합니다. 아마 북평, 어양, 상곡 등 북방 방어선이 뚫렸을 때부터 조정이 이를 지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태원까지 뚫리자 더 다급해졌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요동태수 제용이 은혜와 신혜, 즉 유화책을 쓰자 고구려가 그 실익을 계산해 다시 한나라와의 관계를 복원한 거라고 해석하는 게 문헌 맥락상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당시 초강대국 한나라 변경을 넘어 수도 근처에서 기동전술을 고구려가 전개했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 정도 경로, 거리라고 한다면, 더구나 그 대상이 당대의 초강대국 한나라라고 한다면 단순 약탈이 아니라 전략적 목표를 둔 무력 시위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 배경은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면 너무 복잡해지므로 다음 기회에 심층 분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고구려군 공격 이후 요동태수 제이웅과 화친을 맺었다는 대목입니다. 이는 한나라가 고구려의 강력한 기동력과 조직력에 당황했음을 의미합니다. 태원까지 타격했다면 후한의 체면과 안전을 정면으로 건드린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고구려 역시 한나라 본토를 점령하거나 수도를 공략하기에는 그 전략과 전력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회군했겠죠. 이후 요동태수와의 협상에서 고구려는 이전보다 유리한 조건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구려는 화친 교섭을 통해 경제적 실리나 외교적 양보를 얻어내는 실용주의 외교를 펼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삼국사기 고구려 봉기 모호낭 2년 기사 한 줄을 놓고 그 사건의 실체를 확인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고구려는 어떤 나라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리 없다고 주장하는 국내 학자들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지금도 우리 학계는 건국 초기 고구려를 국가라고 부를 수 없는 수준의 부족 연맹체에 불과했으며 6대 태조왕이나 9대 고국천왕 시대에나 비로소 국가로서 의미 있는 출발을 하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국사 교과서 내용도 그와 같습니다. 압록강 유역에 모여 사는 부족들의 연맹이 초강대국 한나라의 수도 인근까지 기동전을 펼칠 수 있을까요? 그래야 할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일까요? 압록강 유역의 소국 고구려가 요동과 요서의 온갖 방어망을 다 뚫고 만리장성을 넘어 북평 등지를 타격하고 한나라 수도 낙양의 북방 요충지인 태원까지 쳐들어갔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초기 고구려는 압록강 유역 산간 지역에 모여 사는 미개하고 흉포한 약탈 부족들의 연합이다. 이런 편견을 버리지 않으면 이에 대한 답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럴 리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역사는 사료 한 줄만 살펴도 우리가 배운 내용과 너무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예 알려주지 않은 내용이 너무 많다는 점도 느끼게 됩니다. 역사 바로 보기는 역사학자들이 알려주지 않는 사료 기록을 통해 우리가 잘 모르는 역사의 민낯을 계속 추적하겠습니다.